이 시미트리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미트리 그룹은 뭐 우리가 솔직히 다 M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스페이스 그룹에서 포인트 그룹에서 따온 건데요. 어쨌든 뭐 이런 기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호,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호에 괜히 뭐 헷갈리실 필요 없이 이 액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 8개의 매트릭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8개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 2, 4, 4-1, 뭐 mx, m 플러스, my, m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m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미러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미트리 그룹, 이러한 그 시미트리 그룹은 그 이 정사각형, 다시 말하면 이게 저 테트라고날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테트라고날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C축으로 내려다보면은 그 밑에가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이제 높이만 다른 그런 걸 얘기하는데 유니셀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기본적인 유니셀에 대한 그 기본적 개념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초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유니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강의에서 유니셀은 이렇게 시작 포인트가 아니고 마지막 포인트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유니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뭐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사각형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에는 어떤 그 시미트리가 있냐면은 뭐 뻔하죠. 90도마다 돌리면 다시 말하면 4폴드 시미트리가 있고요. 180도 돌려도 똑같고요. 물론 360도 돌리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러면이 이제 그 4개가 존재하는데 이쪽 수평면, 그 다음에 수직면, 그 다음에 대각선면, 양의 방향으로 대각선면, 음의 방향으로 대각선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런 그 예를 들면 이 수직면에 있는 미러 플레인은 우리가 MY라 그러고요. 수평면에 있는 미러 플레인을 MX, 그 다음에 뭐 대각선으로 이제 양의 방향으로 있는 거를 M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있는 걸 M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원폴드 로테이션,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1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또는 360도 돌리는 거고요. 투폴드는 요거죠. 180도를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폴드는 요겁니다. 90도를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0도를 돌리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 대칭을 하는 게 바로 요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요 플레인 그 그룹이기 때문에 이 원점에 대해서 X축과 Y축만 지금 그, 반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Z축은 반전이 안 돼요. 그 Z축까지 반전이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요 밑에 플레인이 정사각형에서만 보는 거예요. Z축에는 지금 아무런 시미트리 액션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은 MX는 얘고요. M 플러스는 얘고요. MY는 얘고요. 그 다음에 M 마이너스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개짜리 3 곱하기 3 매트릭스를 다 쓰지 말고 이렇게 기호로 하는데 이렇게 기호를 하더라도 그게 서로 다 예를 들면은 중복돼 있고 다시 말하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로축에서 있는 것들하고 세로축에 있는 것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지트 오퍼레이션을 하면 다시 말하면 투폴드 로테이션을 먼저 때리고 난 다음에 대각선으로다가 미러를 때리면 그거는 그 반대 대각선으로 미러 때린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지금 그 처음에 그룹 시어리를 숫자로 했을 때 하고 매칭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수평면에다 미러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폴드로 로테이션을 때리면 그 다음에 4폴드 로테이션을 때리면 그거는 이쪽 대각선면으로 미러 때린 거하고 같고 예를 들면 이쪽 대각선면으로 미러를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X축으로 다시 말하면 이 수평축으로 미러를 때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요 박스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박스 안에 이 그룹의 구성원들끼리 연산을 해서 나온 모든 결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결과가 이 안에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8개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이 안에?
그 8개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2개씩 컴포짓 액션을 취하면. 그래서 이게 그룹인 거예요. 그룹의 첫 번째 조건, 클로즈돼 있다는 걸 만족시킨 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이거 각각의 레시프로칼도 다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까 보셔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숫자 노름에서 나온 그런 조건을 일단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시미트리에 대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다시 말하면 시미트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이런 컴포짓 액션도 의미 있게 그룹 시어리 이론 안에서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미트리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을 4MM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기호 다시 보여드릴 때 설명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그룹 시어리가 그룹의 정의와 함께 이런 포인트 그룹의 이제 시작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룹을 우리가 처음에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룹이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졌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공간에서의 어떤 벡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엘레먼트가 이런 3x3, 3x3 이 매트릭스가 되면서 이게 시미트리 그룹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차례가 얘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크리스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단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크리스탈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시미트리 그룹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찰흙을 가지고 어떤 시미트리 오브젝트를 만든다 그러면 뭐 만들 수 있어요?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은 100폴드 시미트리, 100폴드 로테이션 시미트리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싱글 오브젝트라면 이 인디펜던트, 싱글이라고 하지 말고 인디펜던트라고 합시다. 이게 독립적인 하나의 오브젝트면, 그런 물체면, 하나의 오브젝트면 이거 내 마음대로 이거 1000폴드 로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무한개의 시미트리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에 들어가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 리스트릭션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에 들어가면 얘가 제한 조건이 생겨요. 무슨 제한 조건이냐? 결정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저게 무한 면속체고, 쉽게 얘기하면 공간을 꽉 채워야 돼요, 저거. 중간에 중복돼도 안 되고 비어도 안 됩니다. 어떤 유니트가 있으면 그 유니트를 가지고 공간을 쫙 빈틈없이 채우면서 2번씩 중복돼서 들어가는 데가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러한 속성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무한개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미트리 그룹이 결정 내로 들어가서 그 자신의 그런 자유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No!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 안에 들어가면 이 시미트리 그룹이, 다시 말하면 포인트 그룹인데요, 이게. 이 포인트 그룹이 32개로 딱 줄어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이런 포인트에 다다랐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결정 내에서의 이 시미트리 그룹이 포인트 그룹이라고 통칭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무슨 오퍼레이션을 하고 사이트 시미트리하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 포인트 그룹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인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포인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정의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로그라피 잘하는 사람이 와서 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인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외우기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숫자 노름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의미, 시미트리의 액션이라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입고, 그 의미가 입은 후에 그놈이 어떤 리스트릭션, 제한 조건의 결정이라는 어떤 제한 조건 때문에
팍 줄어서 32개로 줄어버린다. 포인트 그룹이다. 그게. 그럼 포인트 그룹이 왜 32개밖에 안 되냐?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개념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맨 밑에 삼각형, 요 밑에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요. 이 삼각형은 3폴드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3폴드 로테이션은 여러분들 뭐 이거 2차원에서 판에서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저 3차원 가도 똑같은 의미니까요. 결국은 이게 2차원의 여러분들 요 종이 면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면을 이 삼각형 갖고 꽉 채울 수 있죠. 3폴드 로테이션 가능합니다. 자, 4폴드 로테이션 정사각형 갖고 이 전체 면을 꽉 채울 수 있습니까? 우주 공간 다 채울 수 있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2폴드 로테이션, 다시 말하면 직사각형, 성냥갑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전체 공간을 중복 없이 싹 쌀 수 있죠. 됩니다. 육각형 됩니다. 근데 오각형, 이게 펜타곤인데요. 이 펜타곤, 만약에 이게 하나의 인디펜던트한, 하나의 독립적인 요거 하나의 오브젝트면 이거는 4폴드 시미트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결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에 들어가면 이놈이 저 우주 끝까지 다 요런 독립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 피리어디시티를 가지고 다 어디 가나 똑같이 그게 존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4폴드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는 없죠. 왜? 어쨌든 간에 이런 중간에 unidentified, 다시 말하면 결정되지 않는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빈 공간이 생겨서 공간을 꽉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리스탈에서는, 다시 말하면 결정에서는 5폴드 시미트리라는 건 없습니다. 단호히 없습니다. 뭐 물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한 20여 년쯤 전인가 이 금속 하시는 분들이 쿼지 크리스탈이라 그래가지고 5폴드 시미트리를 뭐 TM 보다가 찾아서 뭐 그걸로 뭐 네이처인가 뭐 사이언스 내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물론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그런 5폴드 시미트리는 없습니다. 그 쿼지 크리스탈인 거 말 그대로 쿼지예요. 진짜 크리스탈이 아니라 여기 무슨 아모포스 같은 거 채워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5 시미트리 없다. 그다음에 7 폴드 시미트리, 그 다음에 8 폴드 시미트리, 7각형, 8각형, 얘네들도 공간을 못 채워요. 왜?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unidentified 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들이 여기처럼 오각형에서 이렇게 비어있지만 얘네들은 중복이 돼 있어요. 또 중복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간에서 우리가 쉽게도 2차원이나 3차원 공간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알고 있는데, 그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 가능한 한 로테이션은 1폴드, 2폴드, 3폴드, 4폴드, 6폴드 까지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1, 2, 3, 4, 6, 5개의 로테이션 축만 존재하는 거지, 뭐 7폴드, 뭐 5폴드, 뭐 11폴드, 뭐 10폴드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 결정에서의 restriction, 다시 말하면 꽉 채워야 된다는 그런 뭐 아주 간단한 restriction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하고 보셔야 될 게, 포인트 그룹은 이제 3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3차원에서 포인트 그룹은 로테이션과 미러와 인벌전으로, 인벌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프로퍼 로테이션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그 로테이션하고 항상 연동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로테이션, 미러, 인벌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룹, 다시 말하면 그 포인트 그룹은 32개밖에 없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크리스탈 내에서의 restriction 때문에 1폴드, 2폴드, 3폴드, 4폴드, 6폴드 로테이션만 가능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미러와 이런 결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룹 어떻게 만드는지. 그룹은 4가지 조건, 클로즈드 돼 있고, 레시프로칼이고, 아이덴티티고, 어소시에이티브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런 걸로다가 셀이 생각해서 만들면 몇 개밖에 없다? 32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팔로우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 32개 어떻게 나왔는지 다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비하인드에 있는 이런 역사만
잘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숫자놀이 그룹에서 시미트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결정으로 들어가고 요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32개의 포인트 그룹이 존재한다. 뭐 포인트 그룹은 다른 게 아니라 로테이션 미러 인벌전 갖고 만든 그룹이다. 그럼 로테이션 미러 인벌전은 3x3 매트릭스다. 그래서 3x3 매트릭스로 만든 유한계의, 아까 그 제가 유한 무한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항상 우리 포인트 그룹은 유한한 개수를 가지고 있죠. 그 구성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간단한 3차원에 살고 있는 거를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까요. 이거 뭐 2차원이면 더 적습니다. 그리고 뭐 4차원, 5차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 그룹 시어리에서부터 이 포인트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를 아주 축약적으로 아주 쉽게 그 뭐 대충 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더 그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 그룹입니다. 그럼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3x3 매트릭스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X 트랜스포메이션 된 놈은 아까는 밑에다 썼었는데 또 위에다 써고 헷갈릴 텐데, 뭐 어차피 위에다 쓰나 밑에다 쓰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오리지널 벡터가 어떻게 트랜스폼 되냐에 따른 이것으로 이루어진, 요 변환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 그런데 걔가 크리스탈로 들어가 갖고 리스트릭션을 먹어서, 다시 말하면 제한 조건에 걸려 갖고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을 꽉 채워야 된다는, 중복 없이 꽉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 조건에 의해서 32개만 살아남은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트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그룹이라는 게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스페이스 그룹은 여기 보시면 이 스페이스 그룹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0개가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 얘는 사람들이 이제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스페이스 그룹은 포인트 그룹 플러스 트랜스레이션이다. 병진. 그냥 이렇게 찍 미끄러져서 움직이는 거. 병진. 스페이스 그룹은 포인트 그룹 플러스 트랜스레이션이다. 트랜스레이션은 이건 뭐냐면은 그냥 평행이동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평행이동. 근데 이 트랜스레이션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그냥 트랜스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를 로테이션하고 합쳐진 트랜스레이션, 그 다음에 이게 미러하고 합쳐진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트랜스레이션과 로테이션 플러스 트랜스레이션과 미러 플러스 트랜스레이션이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그냥 트랜스레이션은 우리가 브레비스 레티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아직까지 브레비스 레티스는 어떤 모양, 예를 들면 이게 BCC냐 뭐 FCC냐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그 유니셀의 모양을 보고 하는 어떤 일종의 해석적 그런 용어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어떤 이미 웰 이스타블리시 되어 있는 어떤 시미트리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이 어떤 시미트리에 있느냐, 어떤 이 형태를 가지고 있냐, 해석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그 해석판이 아니라, 브레비스 레티스는 이거 자체가 병진이라는 어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그런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각하는 프레임워크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네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브레비스 레티스를 절대로 무슨 모양 보고 이게 그걸 브레비스 레티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비스 레티스 자체도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에요. 트랜스레이션, 그냥 트랜스레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하고 트랜스레이션이랑 합쳐지면 그걸 우리가 스크류라고 부르고요. 미러하고 트랜스레이션이랑 합쳐지면 그걸 글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고 물어보면, 스페이스 그룹은 포인트 그룹 플러스 브레비스 레티스 플러스 글라이드 플러스 스크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스페이스 그룹이 뭐냐? 스페이스 그룹은 포인트 그룹 플러스
세 가지 다른 형태의 트랜스레이션입니다. 근데 그 트랜스레이션은 하나는 그냥 가는 거고, 하나는 미러랑 짬뽕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로테이션이랑 짬뽕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은 거고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 나오는 거는 그 트랜스레이션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트랜스레이션이랑 다르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트랜스레이션은 뭐예요? 유니셀에서 시작됩니다. 유니셀이 컨스트럭션이 되면, 다시 말하면 유니셀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니셀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우리가 A라고 그러고 여기가 B라고 그러고 C라고 그러죠. 이 A, B, C가 병진이죠. 트랜스레이션이죠. 이거 A만큼 어딜 가더라도 피리어디시티가 A만큼, 또는 피리어디시티가 Y방향으로는 Z만큼, 죄송합니다. B만큼, 피리어디시티가 Z방향으로는 C만큼, 어쨌든 간에 이런 피리어디시티, 다시 말하면 이런 주기를 가지고 어딜 가나 그 특성이 똑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유니셀의 개념이고, 그것이 그 크리스탈의 개념인데, 그럼 여기서의 그 트랜스레이션 병진 길이가 A 또는 B 또는 C잖아요. 근데 그 트랜스레이션하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스페이스 그룹에 나오는 이 트랜스레이션은 여기서 나오는 A, B, C보다 작은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니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트랜스레이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만큼, B만큼, C만큼, X방향, Y방향, Z만큼 가는 그 트랜스레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보다 작은 양, 그거의 반, 그거의 4분의 1, 그거의 요런 양으로 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트랜스레이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트랜스레이션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 스페이스 그룹은 결국은 아까 이제 매트릭스가 3x3로 이 포인트 그룹은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여기 포인트 그룹은 우리가 3x3 매트릭스로, 다시 말하면 여기 얘는 이런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스페이스 그룹은 어그멘티드, 다시 말하면 늘어난, 그걸 우리가 선형대수 하는 사람들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제 스페이스 그룹에서는 변환이, 다시 말하면 시미트리 액션이, 이게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인데, 이런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변해요. 스페이스 그룹에서는 이거에다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그룹에 의해서 생기는 이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은, 다시 말하면 그 변환식은 이 포인트 그룹에서의 이렇게 간단한 3x3가 아니라 어그멘티드, 다시 말하면은 늘어난 행렬이다. 그래서 우리가 T 다시라 그러고요. 그래서 X0라 그러면 T 다시는 어떻게 생긴 거냐? 둥둥둥 이거로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도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T-는 거는 다시 쓰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걸 다시 쓰면 기본적으로 어떤 포인트 그룹에서 나오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면 어떤 벡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병진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그룹과 스페이스 그룹은 이렇게 다른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공간에서 크리스탈에서 시미트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로테이션, 미러, 인벌전 갖고 부족해서 거기에 플러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게 끼어들어갔는데, 그 트랜스레이션은 그냥 트랜스레이션, 미러하고 합쳐진 글라이드, 로테이션하고 합쳐진 스크류,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 트랜스레이션은 유니셀 내에서 일어난다. 유니셀보다 작은 그 유니셀 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유니셀보다 작은 단위로 그거의 2분의 1, 4분의 1 이런 데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포인트 그룹의 여러분들 정의예요. 그렇게 나면은 32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그 글라이드, 스크류에 브레비스 레티스까지 합쳐지면 230개가 되고, 여기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을 다시 한번, 이제 이것도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룹이면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연산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레시프로칼이 각각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 우리가 숫자놀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조건 이거 만족하는지 봐야죠. 이제 그래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연결이 4개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스페이스 그룹이에요, 이게 그룹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G 프라임 2 프라임은 이게 무엇에 대한 그룹이냐? 그 연산이 뭐냐? 우리 연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산을 우리 이렇게 해서 저 별표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이 연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앞에 행렬 파트는, 앞에 매트릭스 파트는 곱해라. 그리고 뒤에 벡터 파트는 더해라. 라는 연산입니다. 이 연산을 우리가 가지고 이게 그룹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두 개를 이 별표 연산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있죠. 예를 들면은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이 첫 번째 거 여러분들 그 행렬이 아이덴티티가 그냥 저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저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 000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000이니까 그냥 제낀 건데, 나머지는 이 뒤에 트랜스레이션 벡터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랑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랑 연산을 하면, 이 별표 연산을 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별표 연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 이게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앞에 행렬은 곱하라 그랬으니까 앞에 행렬은 곱해요. 그럼 뭐가 나오나요? 앞에 행렬은 이게 나올 겁니다. 뒤에 벡터는 더해라. 그럼 뭐가 나오냐면 00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거 이 안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첫 번째 조건, closed. 다시 말하면은 얘하고 이 별표 연산을 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랑 하면, 여러분들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랑 하면 이 행렬끼리 곱하면 아이덴티티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111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벡터끼리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1이 나옵니다. 레티스 프랙션 1이라는 거. 레티스 프랙션이 1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레티스 파라미터, 이건 지금 Z축이니까 C 값을 얘기하는데, 0에서 0일 때 하고 좌표값이 Z의 좌표값이 0일 때 하고 C일 때는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프랙션으로 나타내니까 X축, Y축, Z축으로 유닛셀 사이즈가 A, B, C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거를 다 A축으로는, X축으로는 A분의 A 해서 1, Y축으로도 B분의 B 해서 1, Z축으로도 C분의 C 해갖고 1 해서 프랙션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결정해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A, B, C이지만 그 A, B, C 값을 우리가 이 프랙션으로 나타내서 항상 1로 본다. 그래서 0에서 1까지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1이란 얘기는 피리어디시티가 주기가 딱 떨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0인데 하고 똑같은 거죠. 0과 1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0과 A도 같은 거고 0과 B도 같은 거고 0과 C도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좌표에서 0.5라는 좌표가 있으면 0.5는 1.5하고 같고요. 마이너스 0.5하고도 같은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5.5하고도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5.5라고 안 그러고 전부 0에서 1 사이로만 나타내니까 1이 나오면 무조건 0으로 회귀시켜라. 그래서 얘랑 4분의 1과 4분의 3이 더해서 1이 나오면 그건 0입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000이 되고,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아이덴티티 나오죠. 111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전부 닫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여기 엄연히 존재하죠. 행렬에 대해서 곱은 이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벡터에 대해서의 항등호는
벡터 더하기니까 더하기 항등호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 0, 0이 이게 다 항등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프로칼이 다 존재하느냐? 아까 좀 전에도 공교롭게도 얘랑 곱하면 그게 뭐가 나왔어요? 아이덴티티가 나왔죠? 4분의 1과 4분의 3 더하면 1 돼가지고 000 되고 앞에는 100, 010, 001 요랑 곱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교롭게도 얘하고 얘는 서로 레시프로칼 관계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얘는 뭐를 해야 레시프로칼이 될까요? 얘하고 뭘 해야 000가 나오고 000 나오고 이쪽은 111이 나올까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아 이놈은 레시프로칼이 지 자신이네. 그죠? 그렇겠죠? 이게 앞에 두 번째 거니까 우리가 두 번째 걸 하면 하나를 이렇게 봅시다.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나와요? 2분의 1, 2분의 1 더하니까 1 나오니까 그건 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 거 행렬 곱하기 뒤에 거 행렬하면 대각선으로만 다 기호가 같으니까 0 하죠. 딱 이거 나오죠. 그러면 레시프로칼도 전부 다 존재하네. 그죠? 얘의 레시프로칼은 얘의 레시프로칼은 얘의 레시프로칼은 그 자신, 얘는 얘. 이거 그룹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하죠, 이거. 왜?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어소시에이티브 하니까. 이거 그룹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에서도 그룹이라는 칭호를 쓴다. 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러면 그 연산이 제일 중요한데 포인트 그룹 할 때는 그냥 행렬 곱이었었는데 컴포짓 오퍼레이션이 이 스페이스 그룹에서는 컴포짓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컴포짓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 우리의 연산인데 그 연산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표라고 쓰고 앞에는 곱, 뒤에는 덧셈, 벡터는 더하고 행렬은 곱하는 걸로.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 완성.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그룹과 스페이스 그룹을 아까 개념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뭐 무슨 트랜스레이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강의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듣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포인트 그룹, 스페이스 그룹 강의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스페이스 그룹, 포인트 그룹 강의를 하면서 기호 같은 거 뭐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만 이렇게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이제 앞으로 여기 뭐 무슨 기호가 무슨 뭐 4mm, 뭐 6/mm, 뭐 무슨 뭐 별게 다 나오더라도 이제 그거 쫄 필요 없어요. 이 개념만 다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그 기호는 진짜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앞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스페이스 그룹과 포인트 그룹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스페이스 그룹을 설명하다가 조금 나왔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브레비스 레티스 나왔을 때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좀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브레비스 레티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상을 해석적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그 해석적 그런 그 인터프리테이션 한 내 결과가 아니고 그거 자체도 어떤 그 시미트리 액션이다. 그거는 그냥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 예를 들면 레티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유닛셀 사이즈보다 작은 단위로 미끄러지는 거. 다시 말하면 유닛셀 안에서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브레비스 레티스라고 그것도 하나의 시미트리 액션이다.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브레비스 레티스가 뭐 이게 형상을 보고 BCC냐 뭐 FCC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어폐가 있죠. 아니진 않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액션으로 보자,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런 형상을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형상을 설명하는 거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 여러분들도 지금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세 가지로 우리 처음에 로테이션하고 일단 이상하게 썼네요. 로테이션하고 미러하고 임프로퍼 로테이션하고 이건 인벌전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트랜스레이션까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포인트 그룹, 스페이스 그룹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그 의미도 다 알고 이제 뭐 수학적인 표현도 다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미트리라고 해서 이미 어떻게 well established 되어 있는 어떤 그 결정을 보고 여기 이런 시미트리가 있고 여기 무슨 로테이션이 있고 여기 무슨 미러가 있고 여기 뭐 글라이드가 있고 스크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중에 뭐 저 공간 지각력을 천재적인 공간 지각력을 갖고 있기 전에는 이게 최근에 저희가 그 찾아낸 어떤 새로운 그 이노게닉 물질인데요. 이건 그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걸 보고 여러분들 여기 어디 미러 있고 어디 글라이드가 있고 여기 어디 스크루가 있고 여기 뭐 임프로퍼 로테이션이 어디 있고 이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인벌전이 어디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복잡하니까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걸 보고 그걸 알아내는 게 크리스탈로그래피인지를 아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보고 예를 들면 이것도 간단한 거죠. 이게 나중에 단백질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건 이거보다 더 헷갈리는데 그런 복잡한 그 구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속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금속에서 이 저 크리스탈로그래피 잘못 배우신 분들은 뭐 아주 간단한 그거 왜 모르냐? 보면 알지. 뭐 이렇게 생겨서 자, 뭐 원소 여기 이렇게 달리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4분의 뭐 이렇게 달리고 뭐 예를 들면 요거보다 조금 이런 심플 큐빅이고 뭐 가운데 있으면 뭐 면심에 있으면 FCC고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페롭스카이트 구조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옥타이드 롤이 있고 뭐 해갖고 아주 이런 간단한 구조들 예?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뭐 아주 간단한 구조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롭스카이트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얘가 옥타이드론 타이타늄이 옥타이드론 사이트에 들어가고 예? 뭐 이런 그 어떤 그 간단한 구조들만 보고 이걸 왜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런 거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석적으로 이거를 그 어떤 이미 나와 있는 복잡한 크리스탈을 보고 여기에 어떤 시미트리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걸로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거 평생 가도 이해는 하지만 아주 이거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의 어떤 시미트리 액션으로 보고 그 시미트리 액션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의 시미트리 액션을 하고 나면 뭐가 하면 이 수가 늘어나요. 이게 멀티플리케이션의 수가 늘어난다. 이게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이게 빌딩 블록 쌓아가지고 결국 점점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거를 전체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그 개념을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기가 미러 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미러를 때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걸 미러를 때리면 이게 1이 가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가나요? 아니죠. 얘는 여기 있고 얘가 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하나 있던 게 두 개가 되잖아요. 미러 때리면. 그런 식의 수가 늘어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멀티플리케이션의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러면 much easier. 엄청 쉬워진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복잡한 걸 보고 여기 시미트리가 뭐가 있는지를 해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주 어렵던 것이 어떤 기준 시작점을 시작해서 기준 시작점을 가지고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때리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놈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증식해서 빌딩 블록 해갖고 전체를 쌓아 나가서 점점 수를 늘려갖고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빌딩 블록의 개념으로 보면 무지 쉬워진다. 그런데 이걸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놈을 보고 여기 무슨 미러가 있고 여기 미러판은 어디 있고 여기에 로테이션은 어디 있고 여기 글라이드가 어디 있고 이걸 찾아내려면 그건 뭐 전 아직까지 이거 그림 보고 3차원에서 그런 거 보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못 봤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은 뭐 굉장한 그 두뇌를 가진 분이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야 낫겠지만 어쨌든 그 보통 사람이라면 이 크리스탈로그라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 수순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 만들어진 거 놓고서는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쪽, 해석적인 어떤 그 시미트리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시미트리로 빌딩 블락을 한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어떤 액션이고,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커지면서 뭐가 된다. 나중에 크리스탈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 기초로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브레비스 레티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트랜스레이션 하는 게 브레비스 레티스죠. 그러니까 브레비스 레티스가 이게 뭐 FCC냐 BCC냐 이런 모양으로 보지 말고 그거를 트랜스레이션 하고서, 예를 들면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트랜스레이션해서 일로 가면 여기 있던 거 없어지나요? 아니죠. 여기 나도 있고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브레비스 레티스도 증식이고, 브레비스 레티스도 예를 들면 하나의 시미트리 액션,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지,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 해석적 그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미러, 임프로퍼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여기에는 이제 뭐 이거 서로 또 연관이 있으니까 뭐 글라이드 스크류 뭐 이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수가 늘어난다,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 그리고 그걸로써 우리가 크리스탈을 쌓아 나간다. 블록으로다가 벽돌을 하나 둘씩 쌓아서 나중에 크리스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유닛셀을 어떻게 쌓아 나가는지, 유닛셀을 쌓아 나가는 방법, 유닛셀이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유닛셀을 쌓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점이 뭐냐? 시작점이 뭘로 시작을 해야 결국은 유닛셀을 쌓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시작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어시미트릭 유닛이라고 불러요. 어시미트릭 유닛.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시미트릭 유닛은 이 빌딩 블록의 최고 기초 벽돌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이 크리스탈이라고 치면 벽돌은 예를 들면 유닛셀이라고 칩시다. 그래, 벽돌이 유닛셀이에요. 그러면 어시미트릭 유닛은 뭐냐면요, 그 벽돌 안은, 벽돌 뭘로 만들죠? 벽돌은 뭐 저 흙하고 뭐 이런 거 개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래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벽돌을 이루는 모래알이 어시미트릭 유닛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면 그 벽돌을 차근차근 그냥 쌓아서 나가면 그건 트랜스레이션이죠. 벽돌을 그냥 그 차곡차곡 그 정방향으로 쌓아 나가면 그게 바로 건물이 돼서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 그 벽돌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건 어시미트릭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시미트릭에 앞에 어자가 붙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영어에서 A 붙으면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시미트릭 유닛이다. 이건 시미트리가 하나도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시미트리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뭐 여기 웬만한 것들은 다 시미트리가 있죠. 여러분들 휴지를 이렇게 해갖고 확 구겼습니다. 이렇게 이 휴지 모양 있죠. 이게 어시미트릭 유닛이에요. 이거는 360도 돌려갖고 제자리 오기 전에는 어떤 시미트리도 없죠. 뭐 여기 뭐 무슨 미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뭐 저 로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여간 얘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바로 어시미트릭 유닛이에요. 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금속을 가지고 맨날 했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면, 금속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어시미트릭 유닛이 원자 하나예요.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자 하나가 어시미트릭 유닛입니다. 아, 이게 참 그 재밌는 얘기인데, 원자는 크리스탈로그라피 할 때 결정학에서 이